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현재 문재인 씨는 헌법상 권한이 없는 사실상의 대통령입니다. 청와대 대통령인 것이지요. 그가 비록 사실상의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역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사실상의 대통령 노릇도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 동의를 받고 또 언론의 눈치를 살피고 국민들의 여론을 항상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2018년 6월 24일부터 7월 1일 현재까지 문재인 사실상의 대통령은 행방불명 상태에 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문재인 씨의 말을 브리핑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예를 들어 그가 임종석 비서실장이 어쩌고저쩌고 했다 하고 전달을 한 경우 그것을 생각해 봅시다. 김의겸 대변인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말을 브리핑한 것이 아니지요. 그는 임종석 비서실장의 대변인 노릇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문재인 사실상의 대통령, 청와대 대통령은 행방불명 상태에 있습니다. 6월 28일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의 브리핑, 거기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UAE, 아랍에미레이트의 국무장관인 자베르 씨를 면담했다고 하는 그런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비서실장이 장관을 면담하는가? 다른 나라의 장관을. 이것은 분명히 비서실장의 임무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정부조직법 제14조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비서실을 둔다. 바로 이 대통령 비서실에 실장 한 명을 둔다 하는 것이 같은 조 제2항의 내용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의 직무는 그러면 무엇인가? 이것도 역시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의 그 계통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률 또 그 하위에 있는 각종 규정을 벗어나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건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대통령령 제28539호 이 령의 제2조에서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 그리고 같은 령 제3조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 비서실의 사무를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공무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 그는 대통령의 직무를, 청와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공무원,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때 보좌는 어떻게 하는가? 바로 조금 전에 소개했듯이 대통령의 명을 받아 보좌하는 겁니다. 스스로 알아서 보좌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법령의
분명히 나와 있죠. 이번 대한민국과 UAE 양국 간의 면담은 청와대가 6월 29일에 밝히기를 자베르 UAE 국무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것은 뉴스원 2018년 6월 29일자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UAE 국무장관의 요청을 받아 라고 한 것은 위에서 소개한 대통령령, 그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가 아님은 분명하죠. 그렇다면 이번 임종석 비서실장이 어떤 법률상의 행위를 했다고 했을 때 그 법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혹시 임종석 비서실장이 자베르 씨 개인을 사적으로 만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것은 공공기관 밖에서 국가기관을 포함하는 공공기관을 이야기합니다. 이 공공기관 밖에서 사적으로 만났어야 할 겁니다. 이번 예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임종석 비서실장이 자베르 UAE 국무장관을 공적으로 만났고 공적으로 면담을 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단지 비서 가운데 그 장인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는 행정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비서일 뿐이죠. 비서는 그가 보좌해야 할 주인이 없으면 그는 할 일이 없는 겁니다. 독자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법로봇인 것이죠. 그러면 임종석 비서실장이 어떤 자격으로 이 다른 나라의 국무장관을 면담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봅시다. 만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심부름을 시켜서 심부름꾼의 자격으로 면담이라기보다는 심부름을 할 수는 있겠죠. 그 경우에는 손님을 접대해야 하는 것이지 면담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물론 이때도 유의할 것이 비서실장이 손님을 접대하는 것은 비서실장이 갈 수 있는 영역 내에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의 그 군주 같은 경우에 군주가 특사를 파견한 적이 있었죠. 20세기 초에는. 그런데 그 특사가 왕의 의자에 앉아서 대신 손님을 접대하는 예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심부름꾼의 자격으로 그 자베르 국무장관을 접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그의 자격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의 자격이 되겠죠. 그러니 그가 이러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자의 자격은 가질 수 없습니다. 만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보궐 대통령일 때 행정부의 어느 장관에게 이러한 일을 대신하도록 시킬 수 있죠. 대신이 아니라 사실 그에게는 그 장관들은 본연의 의무, 임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 장관에게는 이러한 면담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쭉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일은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다음의 사례를 보았을 때 우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임종석 비서실장이
청와대 대통령직을 대행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살펴보기로 합시다. 이것은 뉴스원 2018년 6월 29일자 보도, 거기에서 김의겸 대변인이 청와대에 게시해 놓은 브리핑보다 더 많은 내용을 춘추관에서 공개했다고 하고, 그 내용을 뉴스원에서 보도했기 때문에 그 뉴스를 가지고 한번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켜보듯이 그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UAE 국무장관을 만나는 장면을 생각해 봅시다. 한쪽에 대한민국 측이 있고 그 옆에 혹은 맞은편에 UAE 측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나라와 다른 나라가 되겠죠. 이 대한민국 측의 대표는 임종석 비서실장입니다. UAE 측의 대표는 국무장관, 자베르 국무장관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 자베르 국무장관의 옆에 배석자가 있습니다. 주한 UAE 대사, 그가 배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엿한 정상회담의 그 구도를 갖추고 있는 것이지요. 한편 대한민국 측의 임종석 비서실장 측에 있는 배석자, 그들은 청와대 관계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본과 한국의 정상이 청와대에서 만날 때 미국에서 온 그 고위급 대표와 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만날 때 그와 아주 유사한 구도로서 이번 만남의 그 장면이 연출되었다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이때 한국 기업은 배석하지 않았다. 그리고 칼둔 UAE 행정청장 등의 친서 전달이 없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없이 이렇게 대한민국 대 UAE, 나라 대 나라, 이러한 만남을 청와대에서 이러한 면담을 진행하는데 친서 전달까지 이야기를 한다 하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죠. 이렇게 앉았을 때 친서 전달을 한다. 그것이 아니라 친서를 전달한다면 임종석 비서실장은 심부름꾼으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행을 하든지 하는 자리에서는 친서 전달을 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6월 28일 오후 2시부터 50분 동안 청와대에서 면담이 진행되었다.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청와대 어디인가? 지금 이 뉴스에 나온 것을 보았을 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외국 정상을 만나던 같은 회의실에서 이러한 것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실을 밝혀야 하겠죠. 사실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 청와대라는 것이 청와대 비서실이었다 하는 것을 임종석 비서실장이 공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죄가 더해지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지금은 대통령직을 대행한 것처럼 보인다 하는 면이었고, 대통령직의 대행은 이전 리걸마인드 연구소 강의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어째서 지금 이러한 대행이 필요한지, 그러한 것은 그것을 참조하십시오. 그 다음으로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한민국 대표자의 권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하는 측면도 또한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자라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원수의 권능을 행사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6월 28일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의 브리핑, 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양국 사이의 실질적인 협력관계의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의 UAE 투자와 진출에 대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브리핑 내용이 이렇습니다. 전반부를 보게 되면 두 국가 사이의 문제를 두 사람이 각각 자기 나라를 대표하는 두 사람이 협의했다. 이런 내용이죠. 그 후반부를 보면 대한민국과 UAE 사이의 기업 진출, 기업 투자를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협의라는 것은 의논하는 것이고 합의라는 것은 일정한 결과에 이르러서 결과를 도출했다 하는 뜻이 다른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았던 그 협의와 합의라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 중에 휴가 중에도 반드시 그 직무만큼은 중단할 수 없고 수행을 해야 하는, 대통령 자신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바로 그런 업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심부름은 가능합니다. 의사결정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지금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는 일체의 정부에 있어서의 모든 업무와 차단이 되어 있다. 그러한 사정을 고려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대행을 할 수는 있는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일반적인 의미의 대행,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대신한다는 의미의 대행은. 그러나 헌법에 따른 대통령 권한 대행자가 되었을 때 그때는 대행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는 대통령의 권능을 직접 행사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의사결정 업무를 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업무를 수행하면 가능하지요. 그런데 그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라는 그 직위를 생각할 때 그때는 이 대행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는 없다. 그래서 역시 이때는 그 대통령 노릇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심부름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고 조금 전에 밝혔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직무를 집행하고 있을 것, 그 다음에 그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명령을 임종석 그 비서실장이 받았을 것, 이것이 모두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6월 28일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고 메모조차도 금지되고 금서 조치를 당한 상태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종석 비서실장이 청와대 대통령의 권한 대행자인가? 이것이 좀 복잡할 수가 있는데 청와대 정부 내에서의 이야기를 이제 해보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아래에서 앞에서 보았던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한다. 그런 전제하에 대한민국 헌법 안에서 어떻게 권한대행을 하고 어떻게 비서실장이 그 임무 수행을 하고 이런 것들을 살펴본 것이고, 이제는 그 내부로 들어가서 그들의 속사정을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 따르면 헌법 제71조에서 1차적 권한 대행기관을 국무총리로 정해놓고 있죠. 그래서 현재는 이낙연 총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의 비서가 설령 그가 비서 가운데 장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권한 대행자가 될 수 있는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해봅시다. 청와대 정부, 그들의 방식은 어떤가? 그래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심부름꾼이 아니다. 또 대한민국 헌법상 사실상의 대통령을 인정해 주더라도 권한대행도 아니다. 그러면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제 곧 다시 복귀를 할 경우 이 예가 더 잘 맞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될 겁니다. 청와대 정부는 제일 위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있고 그 바로 밑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 수석 비서관 회의라는 것을 운영하는 주체로 되어 있죠. 이것을 그 구도만 보게 되면 대통령 밑에 총리가 있고 총리가 국무회의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대통령이 거기에 참석을 하는 이런 구도하고 흡사하기는 합니다. 격은 다르고 헌법상의 지위도 전혀 다르지만 그렇습니다. 청와대 정부 체제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은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지위로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렇다면 그들식으로 권한대행을 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서실장이 다른 나라에서 온 장관을 대신 만나고 또 직접 의사결정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임종석 비서실장이 마치 국무총리 같은 대우를 받았던 예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2018년 3월 25일 한국과 UAE의 정상회담 단독회담에서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하고 모하메드 왕세제가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때 배석자로 그 UAE 쪽에서는 칼둔 UAE 행정수반이 나왔습니다. 그는 총리격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와 함께 나온 배석자가 압둘라 외교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측에는 배석자로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거기에 나간 배석자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UAE의 양측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그 지위를 비교해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임종석 비서실장이 UAE의 그 총리급, 총리의 그 맞서는 자리, 그 자리에 앉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활동을 한 예라고 할 수 있고 이 내용은 청와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 정부 내부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사실상의 총리, 그러니까 그들의 청와대 대통령 밑에 사실상의 총리 노릇을 하면서 이번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행방불명되는 이 상황에서 그가
권한대행을 한 것이다. 외부로 나타난 모습을 구조적으로 풀이를 해보면 이런 식의 정리가 하나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앞으로 복귀를 하지 않는다. 그 기간이 길어진다 하게 되면 이제 이 두 번째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 청와대 정부라고 하는 데서 문재인이라는 이름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인가, 이런 의심을 해볼 만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퇴임하고 임종석 청와대 대통령이 취임한 경우 이것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만일 그런 경우라면 임종석 씨는 비서실장이 아니라 청와대 대통령이고 권한대행이 아니라 청와대 대통령으로서 고유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상 임종석 비서실장이 권한대행을 할 방법이 없다, 이런 것이었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는데, 뒤에서는 청와대 정부라고 하는 지금 대한민국 집행정부의 옥상 5에 해당되는 거기에서 임종석 씨가 제2대 청와대 대통령이 된 사건인가, 아니면 거기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내버려 두고 거기에서 임종석 사실상의 국무총리가 문재인 사실상의 대통령을 권한대행을 한 그런 사건인가, 이렇게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법리에 따라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만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곧 복귀를 하고,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 정부의 국무총리, 사실상의 총리에 해당되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권한대행을 한 것이었다,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복귀가 멀어지거나 좀 기간이 길어지거나 복귀하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서 지금 보면 결과적으로 2인자였던 사람이 그 사람이었구나 하고 밝혀진 바로 그 임종석 씨가 제2대 청와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한 그런 경우였거나, 어느 경우나 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특히 실정법 가운데 형법 제9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헌문란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 국헌문란 행위의 경우에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이 되면서 이번 사건, 그것은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흔히 내란죄 하면은 이 법리를 잘 아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폭동이 없잖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아주 먼 옛날 이야기지요. 내란을 하면 항상 군대를 이끌고 폭도를 이끌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너무나 먼 과거의 그 이론을 알고 있는 겁니다. 형법 제91조가 국헌문란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제 폭동의 개념이 달라졌다는 뜻이지요. 힌트를 주자면 이 폭동 부분은 이와 같은 경우에 아무 문제 없이 충족된다 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한국 UAE 관계를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맡기는, 그에게 그 임무를 위임하는 그런 행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별도의 헌법 위반 행위이고
그리고 별도의 실정법 위반 행위입니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이러한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상의 대통령, 사실상의 청와대 정부, 이러한 것이 그대로 존재하는 한 그 강제력이 있어서 집행이 되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들이 힘을 잃게 되었을 때는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다 범죄로서 처벌할 요건들이 되는 겁니다. 당장은 탄핵 요건을 충족한다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실정법에 위반돼 있고, 그리고 또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정부, 그 정부를 억압하고 무력화한 그러한 행위, 그것은 어느 무로 보아도 단죄를 해야 할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통령 노릇을 좀 하더라, 아니면 대통령 권한대행 노릇을 하더라, 어떻든 비서실장이 할 수 없는 짓을 했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상 용납이 되지 않는데 자기들의 그 혁명정부 안에서도 이러한 일은 용납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더라.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